1박 40만원대에 2.5끼와 술을 주는 서울 속 별장형 호텔 워커힐 더글라스 하우스에 다녀왔습니다. 중간에 국내 최고가 한우를 판매하는 명월관, 국내 최고가 피자집인 피자힐 리뷰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용만 보실 분들은 타임라인 찍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주세요. 생소할 수는 있지만 5성급 호텔입니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워커힐 호텔에 있는데요. 워커힐 호텔은 총 3개의 호텔이 있습니다. 그랜드 워커힐, 비스타, 더글라스 하우스. 대부분 그랜드 워커힐이나 비스타 워커힐을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오늘 소개해드릴 더글라스 하우스는 그랜드 워커힐 뒤에 숲속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곳이기도 한데요. 사실 워커힐 호텔 자체가 벚꽃이나 단풍 시즌으로도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4월이나 5월 그리고 9월과 10월에 예약하면 좋은 호텔이기도 해요. 워커힐 호텔은 도보로 이동하기가 힘든 호텔입니다. 2호선 강변역과 5호선 광나루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는데요. 셔틀버스를 타고도 한참을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접근성은 안 좋은 호텔이에요.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교외로 나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차로 오시는 분들은 그랜드 워커힐 호텔 정문에서 발렛을 맡기면 됩니다. 더글라스 숙박객은 발렛 1회가 무료예요. 더글라스 하우스 방문하기 전에 더 파빌리온에서 커피 마셔주면서 음악 감상 한번 하고 포토존에서 사진 한번 찍고 다시 워커힐 호텔 정문으로 나가서 직원분에게 셔틀을 불러달라고 말씀드리면 더글라스에 가는 셔틀을 잡아주십니다. 셔틀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G80과 버스가 있어요. 사람이 많을 때는 버스, 적을 때는 G80을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체감상으로는 명월관 갈 때는 G80, 피자힐 갈 때는 셔틀버스, 더글라스 하우스를 갈 때는 G80을 많이 타는 것 같아요. 차 타고 2분 내외로 더글라스 하우스에 도착합니다. 짐이 없으면 걸어가도 되는데 한 7분 정도 걸려요. 날도 좋아서 산책 겸 걸어가도 좋습니다. 더글라스 하우스 입구는 웅장한 호텔의 모습을 기대하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외관은 한적한 산장에 온 느낌입니다. 조용한 호텔을 컨셉으로 잡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참고로 13세 미만은 출입이 안 되는 호텔이기도 합니다. 더글라스는 기본적으로 모바일 체크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카카오톡으로 QR코드가 온다면 호텔 입구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체크인을 진행하고 카드키를 수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워커힐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을 했는데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에 영문 성명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 이게 제 한국 이름과 달라서 로그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1회 이상 체크인 시도하고 안 된다면 바로 전화해서 새 링크를 받아야 하고요. 링크를 통해서도 오류가 난다면 그랜드 워커힐 호텔 로비로 가서 직접 체크인을 해야 합니다. 카드키를 들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입구를 통해 들어온 로비는 호텔의 가장 높은 층인 3층입니다. 라운지는 고급 산장을 잘 꾸며놓은 것 같아요. 이런 산장 분위기는 실물로 처음 봅니다. 뭔가 코난에서 나오는 산장 느낌. 층고는 낮지만 바닥과 우드톤의 가구와 벽난로까지 있어요. 불멍을 때릴 수는 있지만 가습기입니다. 여기서 은근 인스타 감성으로 사진 찍기 좋은 존들이 많이 있어요. 객실로 들어가겠습니다. 객실로 가는 통로는 생각보다 좁은 편이에요. 방탈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짐은 워커힐 호텔에서 체크인을 할 때 짐을 맡겼더니 미리 객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디럭스 객실은 크지 않지만 숲속의 산장 분위기를 잘 살렸습니다. 목재도 많이 썼고 초록색 포인트가 되는 베개와 액자도 있고 세장 같은 조명 등은 이제 포인트를 주네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노래도 들을 수 있습니다. 테이블도 길어서 노트북으로 일하기도 좋아요. 워커힐은 미니바가 무료입니다. 3개 호텔 모두 다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이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호텔은 미니바가 유료라서 웬만해서는 쳐다보면 안 되는 그런 존이지만 워커힐에 있는 미니바는 모두 무료입니다. 2병, 스파클링 워터 1병, 레모네이드, 그리고 견과류 믹스가 있어요. 그랜드 워커힐이나 비스타에서는 물 2병, 에이드 2병, 맥주 2병, 그리고 과자가 무료로 제공이 되었는데 더글라스 하우스는 맥주가 없고 안주류인 견과류 믹스가 제공되는 점이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따 소개해드릴 주류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 혜택 때문인 것 같아요. 아이들보다는 어른들을 위한 호텔이라는 느낌을 많이 줍니다.
서랍 내부는 와인잔, 온더락잔, 머그컵이 구비되어 있고요. 아래에는 티백과 커피 드립백. 티백은 독일의 프리미엄 티 브랜드 알트하우스. 여기는 캐비넷이고요. 문과 가까운 캐비넷에는 가운이 걸려져 있는데 이 가운이 좀 보드랍습니다. 화장실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일반적인 객실의 화장실 타입이고요. 어메니티는 스페 브랜드인데 워커힐 자체 브랜드예요. 향과 풀네음이 납니다. 워커힐이 가지고 있는 숲의 이미지를 형상화한 것 같아요. 객실에 발코니도 있는데요. 그랜드 워커힐을 바라보면서 아치형으로 생겼어요. 그랜드 워커힐과 숲이 보이고 일부 객실에서는 한강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층고가 낮아서 숲과 가깝게 연결된 느낌을 주네요. 더글라스의 모든 룸은 라운지 혜택을 가지고 있어요. 라운지에서 오후에 간식 타임 가지고 저녁에는 안주와 술을 먹고 아침에는 조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추가 지불 없이 호텔 안에서 모든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요. 3시부터 5시까지는 간단한 스낵류만 있고요. 마카롱, 피넛버터 쿠키, 통밀 크래커, 브라우니 같은 간단한 디저트만 있습니다. 커피와 제로 콜라, 트레비 같은 탄산음료도 있고 커피는 직접 제조해 먹을 수가 있는데 카라멜 시럽이나 모카 시럽, 사과 시럽 그리고 휘핑크림이 있어서 원하는 대로 커스텀해서 먹을 수 있어요. 다과는 솔직히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한 다과입니다. 그나마 브라우니와 큐브 모양의 쿠키가 괜찮았어요. 소화시킬 겸 산책하러 가볼게요. 더글라스 투숙객은 포레스트 파크 무료 입장이 가능해서 여기를 가보려고 합니다. 캠핑 감성을 즐길 수 있는 피크닉 공간인데요. 잔디밭과 텐트도 있고 저녁 시간대에는 핀란드 사우나와 불멍도 가능해요. 더글라스 하우스와 포레스트 파크는 가깝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지금 산책로가 250m 정도 걸으면 된대요. 근데 가다 보니 이 길이 맞나 싶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겨? 이게 영상에는 잘 안 보이는데 경사가 장난 아니에요. 힘들어. 여기는 정상적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경사가 이 정도. 멧돼지와 뱀을 주의하라는 표시판도 있어요. 파며 찍어야 될 것 같은데. 포레스트 파크를 많이 갔는데 일로 가는 건 처음이라서 맞겠지? 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가 워커힐의 산책로. 드디어 도착. 그런데 포레스트 파크가 아니라 뭔가 요가해야 할 것 같은 곳으로 왔어요. 이곳은 포레스트 포토존입니다. 명칭에 포레스트가 포함되어 있어서 좀 헷갈렸어요. 이런 곳은 처음 왔습니다. 저기 바로 포레스트 파크가 있는데 괜히 일로 와가지고 바로 돌아갔어야 됐어. 이제 슬슬 저녁 먹을 시간이에요. 저녁은 명월관을 예약했습니다. 저녁 라운지가 무료여도 다른 호텔의 라운지와는 다르게 간단한 안주류만 나온다고 해서 예약을 했어요. 가는 길에 더글라스 가든도 살짝 들려줍니다. 더글라스 하우스 근처에 작게 조성해둔 산책로인데 한 바퀴 도는데 얼마 안 걸려요. 물소리 듣기 좋습니다. 명월관은 전통 한옥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사진 찍기 좋습니다. 미리 예약을 했더니 한강이 보이는 자리로 안내를 받았어요. 워커힐이 한강과 많이 인접한 호텔이라 대다수의 워커힐 식당들이 통유리창을 통해 한강과 숲을 동시에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명월관은 1인 70만원 한우를 판매하는 걸로도 유명한데 고깃집으로는 최고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시키지는 않았고 단품으로 시켰어요. 명월관 스페셜 모듬 특선을 시켰습니다. 가격은 35만원. 등심, 안심, 엎진살, 부채살, 한우 양념갈비와 2인 식사가 나와요. 식사는 된장찌개나 냉면 중에 시키면 됩니다. 작년에는 한우 양념갈비 대신에 양념된 우설이 나왔는데 올해부터 구성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밑반찬으로는 4가지가 나왔습니다. 양념 닭고기 샐러드, 참나물, 김치, 명태 무침입니다. 전반적으로 밑반찬들이 자극적이지 않고 정갈하게 맛있어요. 특히 닭고기 샐러드는 오랜만에 갔더니 새로 생긴 밑반찬인데요. 사실 닭고기 샐러드가 밑반찬으로 나온 거는 명월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식당에 가면 나오는 메인 요리 같이 맛있어요. 저는 이날 밥을 안 먹고 아까 라운지에서 먹었던 간식이 먹은 게 다였기 때문에 고기 나오기 전에 이 닭고기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다 먹으니까 직원분이 리필해주시고 또 다 먹으니까 리필해주셔서 3번은 먹은 것 같아요. 메인 고기 먹기 전에 이미 배가 좀 불렀습니다. 그리고 배추김치. 워커힐 호텔 김치도 유명한데요. 보통 배를 갈아서 넣는데 여기 김치는 배가 통째로 나옵니다. 배가 아삭하고 달아요.
고기 나왔습니다. 안심, 부채살, 등심, 엎친살이에요. 고기는 안심과 부채살, 등심, 엎친살, 양념갈비 순으로 구워졌는데요. 안심은 육즙도 풍부하고 매우 부드러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안창살을 제외한 부분에서는 명월관은 등심과 안심의 맛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채살 같은 경우에는 고소한 맛이 부각되었어요. 명월관 등심은 여러 번 먹어봐도 맛의 평균값이 일정하게 잘 유지되고 있는 부위인데요. 일단 고기 세트를 시켰을 때 가장 양이 많은 부위이기도 하고 적당한 고소함과 직관적인 등심의 맛이 느껴집니다. 만약 단품으로 시킨다면 등심, 안심 중심으로 식사하셔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엎친살은 기름기가 많은 부위라서 굉장히 고소합니다. 다만 퍽퍽하거나 질긴 고기 느낌이 아니라 굉장히 고소한 기름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소고기를 먹을 때 양념고기보다는 생고기를 더 선호하는데 명월관은 양념이 맛있어요. 대부분의 양념갈비가 간장을 기본 베이스로 하는데 명월관은 된장 베이스로 만듭니다. 그래서 구수한 감질맛이 있어요. 된장 성분이 열을 만나면서 은은한 단맛을 냅니다. 명월관은 밥이 맛있어요. 한국 사람한테 밥이 맛있다는 건 기본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솥밥처럼 밥의 탱글함과 고소함이 오래 가길래 솥밥으로 한 밥이냐고 물으니까 그냥 전기밥솥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밥맛이 묵직해서 생각보다 칼로리는 되는 것 같아요. 후식 된장찌개는 고기를 다 식사한 뒤에 먹을 수도 있고 미리 식혀서 같이 고기와 함께 먹을 수도 있는데요. 된장찌개 안에는 꽃게도 있고 진한 된장 맛도 느껴집니다. 개인적으로는 고기와 함께 먹는 거를 좋아해서 미리 시켰습니다. 양은 단품의 절반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된장찌개 단품 가격도 39,000원 정도라서 쉽지 않은 가격대입니다. 전형적인 꽃게 된장찌개 맛이고요. 사실 밥이 워낙 윤기나게 나와서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물냉면입니다. 일반적인 동치미 냉면은 아니고요. 평양냉면처럼 너무 슴슴하지도 않고 함흥냉면처럼 엄청 자극적이지 않은 고기국수 느낌의 냉면인데요. 일단 살얼음이 있어서 육수를 마셨을 때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있고 진한 맛이 느껴집니다. 면발은 탱글하고 식감이 좋아서 세트로 시키게 되면 식사로 2개 선택이 가능한데 된장찌개랑 냉면으로 각 1개씩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디저트로 마카롱, 파인애플, 오렌지. 오렌지는 겉껍질과 속껍질까지 모두 제거되었어요. 이렇게 먹으면 씹을 때 걸리는 거 없이 과육을 온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먹고 싶은데 이렇게 먹는 거는 귀찮죠. 티는 상황버섯차가 나왔어요. 맛으로 먹는 차는 아니고 건강에 좋은 차입니다. 면역력 강화에 좋다고 하는데 저는 씁쓸한 차 맛이 났어요. 괜히 비싸고 좋은 차라고 하니까 다 마시게 됩니다. 해피아워를 챙기러 라운지로 가봅니다. 보통 새끼를 주는 라운지에서는 저녁 시간이 메인이에요. 무제한 술과 음식을 무제한으로 먹거나 테이크아웃으로 간식 한 박스와 술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술은 와인 1병 혹은 미니 와인 2병, 캔 4병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구성은 술과 술안주입니다. 전반적으로 음식 종류가 많지는 않고 든든한 밥 한 끼를 기대하기보다는 2차 느낌이 강하게 나는 식사예요. 그나마 배를 채울 수 있는 건 빵과 핫도그, 윙봉, 나머지는 간단한 안주류입니다. 치즈 2종, 새우머리 튀김, 트러플 감자칩, 모든 부각, 카라멜 월넛, 육포 같은 술안주예요. 술은 산토리, 애플퍼커, 일품 진로가 있어요. 뒤에 레시피도 있어서 직접 칵테일이나 하이볼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위스키 종류가 많지는 않아요. 와인은 로제 와인,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3종, 그리고 막걸리도 있습니다. 저같이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은 로제 와인이 괜찮아 보여요. 달콤한 맛이라서 적당히 즐기기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노알콜 맥주도 있네요. 레몬소다 모히또 라임 맛있어 보입니다. 저는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한 박스로 받아갔습니다. 테이크아웃 박스도 생각보다 많이 담아갈 수 있어요. 일행은 윙봉이 정말 맛있었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저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새우머리 튀김, 바삭한 새우깡 맛이 나서 좋았고 트러플 감자칩을 굉장히 잘 먹었어요. 부대 시설을 소개해드릴게요. 여기는 라이브러리. 책들이 상당히 많고 편하게 생긴 소파와 해먹도 2개 있어요. 해먹에 누워서 책을 읽으면 편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편하지는 않습니다. 빙빙 돌아가서 멀미가 나요. 그리고 해먹에 앉으면은 엉덩이가 바닥에 살짝
닿습니다. 아마 해먹 사이가 너무 가까워서 그런 것 같아요. 좀 독서하기보다는 정말 사진 찍기 좋은 그런 존인 것 같습니다. 책도 대여해 갈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워커힐 자체가 독서를 권장하는 건지 그랜드 워커힐에도 라이브러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더글라스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서 그런지 자판기가 있어요. 컵라면이나 과자 같은 간단한 것들을 판매합니다. 여기는 멀티로 가벼운 놀이를 즐길 수 있게 꾸며져 있는데요. 당구대, 엔가, 바둑, 블루마블 같은 게 구비되어 있어요. 테이블에서 게임을 해도 되지만 라이브러리와 마찬가지로 대여가 가능합니다. 더글라스 투숙객은 그랜드 워커힐의 수영장과 피트니스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부족한 부대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혜택이지만 사실 이용하기에는 띠용스러운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동할 때 셔틀을 호출하거나 직접 걸어가야 하는데 사실 이게 꽤나 귀찮습니다. 그리고 샤워 도구와 갈아입을 옷을 모두 챙겨서 이동해야 돼서 생각보다 많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아침입니다. 호텔 뷔페 조식 수준은 아니고 간단한 조식들이 나와요. 빵, 시리얼, 간단한 과일, 크로와상과 토스트, 데니쉬, 블루베리 머핀, 연어구이나 베이컨, 구운 야채, 소시지, 시리얼이나 요거트도 있고 죽으로는 단호박죽이 나왔습니다. 훈제오리 샐러드 같은 것도 나와요. 저는 워커힐의 르파사주 페스트리를 좋아해서 크로와상을 가장 먼저 담았는데 맛이 없어서 놀랐습니다. 진짜 이거는 좀 실망했어요. 그래도 데니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단호박 스프도 달짝지근한 게 맛있었고 훈제오리 샐러드 괜찮아서 3번 정도 먹었어요. 그리고 커피와 함께 먹으면 맛있습니다. 저는 점심으로 피자일을 가기로 했는데요. 주말 점심에는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웨이팅이 꽤나 깁니다. 그래서 10시 40분쯤에 미리 피자일로 가서 웨이팅을 걸어놓고요. 11시에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11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퇴실하기 때문에 그랜드 워커힐로 가는 셔틀버스가 많이 돕니다. 피자일 오픈 시간은 11시 반이에요. 바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피자일은 국내 최초 피자 전문점이라는 상징성도 있죠. 그리고 전국 최고가 피자이기도 합니다. 여기도 통창을 통해서 한강뷰를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울 시내의 숲과 한강을 동시에 볼 수 있는 곳이라서 풍경을 보기 좋은 곳입니다. 피자집이지만 호텔 운영 피자집이라 의자를 빼주십니다. 피자를 기다리는 동안 뷰를 구경하는데요. 뷰가 정말 좋습니다. 콜라와 피클이 나왔습니다. 콜라 가격은 9,000원. 콰트로 피자는 한 판에 126,000원. 4가지 맛을 담은 피자인데 마르게리따, 한우 불고기, 콤비네이션, 그리고 모든 해산물이 있습니다. 토핑은 과하게 얹은 스타일은 아니고 깔끔하게 클래식한 스타일이에요. 피자의 도우는 초록빛이 도는데 시금치를 갈아 넣은 도우입니다. 본격적으로 피자를 먹어볼게요. 치즈가 쫙 늘어납니다. 자연산 치즈 많네요. 도우는 살짝 얇고 치즈 비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피자 대비했을 때는 덜 짜게 느껴졌어요. 피자의 퀄리티가 있는 편입니다. 저는 이 피자가 제일 맛있어서 가장 먼저 먹는 편입니다. 관자와 새우 퀄리티가 높고요. 그 다음에 한우 불고기. 불고기의 맛이 강하기 때문에 임팩트가 강합니다. 불고기의 향이 강하게 배어있고 애호박과 버섯은 단단한 식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단품으로 먹을 때 가장 인기가 많은 피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진한 맛을 느끼고 싶을 때 드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번째로 먹는 편이에요. 마르게리따 맛입니다. 다만 토마토 소스와 바질이 많이 들어간 편은 아니에요. 바질 때문에 샐러드를 먹지 않았을 때 시작하기에는 나쁘지 않고요. 만약 샐러드를 시킨다면 중간 정도에 먹으면 좋은 피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콤비네이션입니다. 조금은 덜 자극적인 콤비네이션인데 토마토 소스 맛이 일반 피자보다 약해요. 피자일은 도우의 맛과 치즈가 진하기 때문에 건더기가 많은 콤비를 마지막에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먹고 계산할 때는 직원분께 그랜드 워커힐로 가는 셔틀을 불러달라고 요청하면 불러주십니다. 숲속의 별장 같은 워커힐 더글라스 하우스입니다. 정적이고 조용해서 호불호는 갈릴 수 있지만 주말에 교회 나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서울 속에도 있고 교회의 한적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지금 벚꽃 명소로도 유명해서 지금 같은 시즌에 방문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많은 호캉스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